여러분, 혹시 마음 한구석에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그 사람이 있으신가요? 이미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끌렸던, 아니면 내 나이에 뭘 하면서도 자꾸만 생각나는 그런 인연 말입니다. 50대가 넘어가면서 새삼스럽게 생기는 감정들은 단순히 늦바람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강렬하고 진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이미 누군가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골키퍼가 있다고 골이 안 들어가냐는 농담처럼 마음속에선 이루어질까 말까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건 잘못된 거야 라며 도의적 책임을 운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두 손 놓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포기해 줄까요? 오히려 세상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특히 우리 중년에게는 앞으로 남은 시간과 기회가 아직 많다고는 장담 못하기에 더더욱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어쩌면 금기시될 수도 있고 한편으론 부추기고 싶어지는 이미 누군가와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끌리는 심리와 그 공략법, 나아가 중년의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들을 모조리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하시는 이야기들이 조금 파격적이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솔직하게 우리 마음에 진짜로 와닿는 이야기들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왜 연애 시장은 치열한 경쟁의 장인지, 그리고 우리 중년 남성들이 그 안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확실히 보이실 겁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험과 연륜을 갖춘 중년이기에 조금만 다른 접근을 한다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설 수 있다는 걸 오늘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대담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생겼는데 이미 그분에게는 애인이 있거나 결혼까지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씁쓸함. 그런데도 이상하게 자꾸 생각나고 한 번쯤 용기를 내보고 싶고, 그러다 안 돼, 나이도 있는데 체면이 있지 하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게 되는 그 기분 말이에요. 사실 50대가 넘어가면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일이 예전처럼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활 패턴도 굳어지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리도 한정적이고, 무엇보다 내가 이 나이에 괜히 나서면 창피당하는 거 아닐까 하는 자괴감도 살짝 따라오거든요.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을 움직이는 그 사람은 왜 늘 이미 누군가와 함께이거나 적어도 관심을 보이는 이성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마치 축구 경기에선 골키퍼가 막고 있어도 공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사랑도 꼭 상대방이 솔로여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선 죄책감과 욕망이 동시에 피어나는 복잡 미묘한 갈등이 일어나죠. 골키퍼 있다고 꼭 골이 안 들어가나요? 라는 말이 가볍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 눈앞에 펼쳐질 땐 망설여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짝 있는 사람에게 들이댈 수 있나? 그건 좀 비겁한 거 아닌가? 하는 도의적 고민부터. 아니, 그런데 언젠가 누군가는 저 사람에게 관심을 보일 텐데.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뭐가 달라지진 않을 텐데 하는 현실적 경쟁까지. 중년의 연애 정말 이래도 괜찮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의 나이, 체면, 사회적 책임 같은 것들과 맞물려서 더 복잡해져요. 젊었을 땐 사랑이면 다 해결된다는 말이 통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가정이 있기도 하고 주위 시선도 신경 쓰여서 또 한 번 더 주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나도 아직 살아있고 사랑받고 싶다 라는 욕구가 튀어나와요. 이 갈등을 그대로 두면 답답함만 쌓이고 기회는 어영부영 사라져버리겠죠. 우리는 바로 그 이미 짝이 있는 사람에게 왜 끌리는가에 대한 심리를 중년의 시선으로 풀어보려고 해요. 젊은 사람들의 연애와 다르게 우리는 어느새 안정과 책임을 주축으로 삶을 살아왔기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어느 순간 다시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애초에 내가 왜 그 사람에게 끌리는지, 내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솔직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자존심이라는 게 큰 장벽이 돼요. 50대쯤 되면 그래도 사회생활 어느 정도 했고 인간관계도 그럭저럭 정리되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제 와서 누굴 좋아한다, 그것도 이미 짝이 있는 사람을, 이런 생각이 스쳐가면 괜히 스스로를 꾸짖기도 해요. 내가 철없는 거 아닐까? 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감정적 결핍이 마주치는 순간이 있어요. 배우자와의 소통이 예전 같지 않거나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럴 때 저 사람은 나에게 새로움이 되겠다 싶으면 비록 짝이 있어도 괜히 끌리게 돼요. 그 사람의 매력, 나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내가 좋은 건 남에게도 좋다는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이미 짝이 있다는 건 그만큼 그분이 매력적이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사랑받는 사람은 분명히 어딘가 빛나는 구석이 있어요. 그걸 나만 특별히 캐치해낸 게 아니라 이미 누군가도 반해서 함께하고 있겠죠. 그러니 내가 봐도 좋아 보이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도 매력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 인기 있는 사람에게 더 끌리기도 합니다. 젊을 때 인기 많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뭔가 특별한 게 있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중년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눈길이 안 가는 건 아니니까요. 경쟁이 치열한데 내가 손 놓고 있으면 더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측면에서 경쟁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어요. 우리가 흔히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도 안 한다 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치열하게 돌아가요. 심지어 한순간의 방심으로도 훌쩍 기회가 사라지곤 하죠. 아직 내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대에게 동시에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나만 머뭇거리고 있다가 허무하게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내가 왜 그때 아무 말도 못했을까 하고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미 짝이 있는 사람에게 끌리는 마음이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어쩌면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감정일 수 있다는 말이죠. 중요한 건 그 끌리는 마음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고 어떤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지금까지 우리 마음이 왜 그렇게 흔들리는지, 그리고 흔들리는 걸 단순히 나쁘다, 안 된다 라고 못 박아버리기엔 조금 아쉬운 이유를 살펴봤어요. 다음 장부터는 본격적으로 행동이 생각을 바꾼다는 인지 부조화 이론과 중년이 되어서도 강력하게 작동하는 유혹의 본질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절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다만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었다가 상처만 남길지 혹은 그 감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볼지 그건 우리 선택에 달려 있답니다. 다음 내용도 계속 함께 해주세요. 다음 내용에서는 내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이미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내게 흔들린다면 그건 도대체 어떤 심리 때문일까? 같은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중년이라서 늦었다고 생각했던 분들 아직 결론 내지 마세요. 우리에겐 아직 해볼 만한 기회가 많고 때로는 이 시기가 더 멋진 사랑의 무대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미 임자가 있든 짝이 있든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짝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더 묘한 끌림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무리 체면을 차려보려 해도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호기심과 설렘은 무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나는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안 돼, 하지 말자라고 다짐했는데 어느새 그분과 점심 식사를 함께하고 있고 대화를 주고받는 내 모습 말이에요. 머릿속 생각과 실제 행동이 따로 놀다가 결국엔 행동 쪽에 끌려가는 상황이 꽤 많아요. 바로 이때 작동하는 강력한 심리 법칙이 인지 부조화의 법칙이랍니다. 인지 부조화란 내 행동에 맞춰서 생각이 바뀌어 버리는 현상이에요. 인지 부조화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행동이 먼저 바뀌면 사람의 생각과 마음도 그 행동에 스스로를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머리로는 깨끗하고 분명한 선택을 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막상 행동에 들어서면 새로운 핑계를 만들어서 자신을 설득하곤 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직 별로 안 친한 사이인데 내가 이분이랑 따로 식사까지 할 필요 있나? 이렇게 스스로 묻다가도 막상 함께 식사하게 되면 대화를 하면서 합리화하죠. 아, 그냥 점심 파트너가 필요했을 뿐이야. 이분이랑 이야기 나누면 내 정보도 넓혀지고 인맥도 생기고 업무 관련 얘기일 수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실제 행동이 정해진 뒤에야 뒤늦게 마음이 그래, 어쩔 수 없었어. 괜찮아,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행동에 스스로의 감정을 끼워 맞추게 되는 셈이죠. 저 여자는 이미 남편이 있어서 가까워지면 안 된다고 머리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가까워지고 밥도 같이 먹고 텔도 같이 다니다 보면 이미 행동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자신을 합리화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50대 이상이 되면 대부분 한 번쯤은 자신만의 삶의 궤적이 어느 정도 자리 잡히잖아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시점에서 새로운 호감을 느끼면 일종의 정신적 혼란이 찾아옵니다. 나는 이런 거 안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에게 빠져드는 건 좀 창피한 일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느샌가 실제로 호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오히려 사실 이분이 요즘 나에게 필요한 친구 같아 라며 스스로를 설득하죠. 바로 이게 인지 부조화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중년에 우리는 겉으로는 내가 왜 이러지? 하고 갸우뚱하면서 이미 행동의 단계에 들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컨대 카톡 친구 추가를 해두고 상대한테 먼저 안부톡을 보내면서도 이건 그냥 인맥 관리지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가슴은 또 쿵쿵 뛰고 그분이 답장을 안 하면 괜히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가슴이 진심으로 그 여자를 원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람이라고 하면 대부분 육체적 관계부터 떠올리지만 사실 가벼운 스킨십이나 작은 만남의 반복만으로도 마음이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행동에 따라 생각을 합리화하기 때문이죠. 처음엔 그분이랑 손잡으면 안 돼. 이미 남자가 있는 사람이잖아. 라고 생각했더라도 한번 손을 잡으면 그냥 도와주느라 잠깐 잡았을 뿐이야. 별거 아니었어. 이렇게 변명하며 스스로를 안심시키죠. 그런데 그 다음번엔 더 자연스럽게 어깨를 감싸기도 하고 과감해지기도 해요. 심지어 나중에는 이미 조금씩 가까워졌는데 이 정도 교류는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발전합니다. 이처럼 작은 만남과 스킨십이 거듭될수록 마음이 행동에 맞춰서 꾸준히 합리화를 시도하게 돼요. 이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면 지금 내 감정과 행동이 어디서 기인하는지 명확히 볼 수 있어요. 사람은 스스로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싫어해요. 내가 해놓은 행동이 있는데 그것을 전면 부정하면 심적으로 너무 큰 부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한 걸 보니 내 마음이 이렇구나 라고 생각해버립니다. 예전부터 우연히 자주 마주치다 보니 그 사람이 좋게 보이기 시작했다. 거나 한두 번 가벼운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걸 반복하다 보니 서로 점점 편안해졌다. 는 사례가 많잖아요. 그건 그냥 자주 만나고 자주 접촉하면 마음도 따라간다 라는 말로도 정리할 수 있지만 조금 더 파고들면 행동에 따라 생각이 끌려가는 인지 부조화가 작동하는 결과죠. 왜 중년의 연애에서 인지 부조화가 더 무섭고 빠르게 작동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삶에서 익힌 습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행동을 시작하면 그래, 이건 괜찮은 거야 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방식을 반복해 왔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유는 자존심과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 행동은 정당하다 고 믿고 싶어 해요. 젊을 때는 잘못된 행동이면 딱 부딪혀서 깨지고 다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충격에 취약해졌어요. 한번 행동에 들어가면 그 행동을 옳다고 여겨야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이분에게 이렇게까지 신경 쓰고 노력하는 걸 보니 나는 정말 이분을 좋아하나 봐 하고 점점 더 빠져들게 됩니다. 사실 중년 이후에는 나에게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는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관계가 빠르게 꼬일 수도 있다 는 경고이기도 해요. 우리 마음이 한번 방향을 틀기 시작하면 그 의식의 정당화가 더 강하게 작동해서 원래 이성적인 판단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나중에는 처음부터 우리는 운명이었어 라고까지 착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더 나은 삶, 더 나은 파트너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리고 이 욕구는 중년 이후, 즉 50대가 넘어가면서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중년이 되면 정말 욕망이 줄어들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이도 있고 에너지도 떨어지는데 무슨 가치 상승이냐. 이제는 적당히 만족하고 살면 되지. 하지만 실제로는 중년 이후에도 새로운 꿈과 욕망을 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안정이라는 것의 양면성을 깨닫기 때문이죠. 안정이란 건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뜻일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대로 쭉 살아가도 괜찮을까? 혹시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공허감도 생기거든요. 특히 50대 이상 남성분들은 평생 열심히 일해왔는데 이제 이 다음은? 이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던지게 돼요. 젊었을 때 치열하게 달려오느라 놓쳤던 로맨스, 활력, 열정 같은 것들이 언뜻 그리워지고 어느 날 문득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생기면 그 갈증이 순식간에 폭발하기도 해요. 이제는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졌고 예전에는 돈을 벌고 가족을 부양하느라 정신없이 달려왔다면 이제는 그 압박감이 조금 덜해졌을 수 있어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나의 정서적 만족에 더 집중하고 싶어지죠. 인간은 누구나 더 나은 곳으로 옮겨가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서야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솔직히 50대에 접어들면 아직 30에서 40년은 더 살 수 있지만 이젠 전처럼 다가오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후회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이 과거보다 훨씬 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일도 이제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라는 심리로 이어지곤 합니다. 친구나 지인 중에 늦바람을 피우거나 혹은 뜻밖의 새 사랑을 시작하는 사례를 보면 저 사람도 저렇게 살 수 있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특히 누구나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괜히 나만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면 더 새로운 자극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가치 상승 욕구는 단지 연애하고 싶다 는 욕심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괜찮은 더 나은 관계를 찾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저분은 어디가 그렇게 좋아서 누군가가 함께하고 있을까? 이미 누가 잡아놓은 만큼 그만한 가치가 있나 보다. 이런 심리가 매력도를 높이기도 해요. 남들이 좋다고 인정해준 자산은 왠지 더 좋아 보이는 법이잖아요. 기업 주식을 살 때도 이미 검증된 회사 주식에 더 눈길이 가듯이 말이죠. 또 그 사람이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이 만족스럽지 않아 보이면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을 텐데 라는 구원 욕구나 보완 욕구가 스멀스멀 올라오기도 해요. 이때 마음속에 나는 이 사람에게 부족했던 무언가를 채워줄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면 본능적으로 내가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여겨서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싶어집니다. 유혹은 본능이자 합리적인 선택이기도 해요. 이쯤 되면 유혹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어요. 유혹이라고 하면 왠지 부정적이고 위험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지만 사실 유혹은 인간이 가진 굉장히 자연스러운 본능이에요. 옷을 살 때도 음식을 고를 때도 더 맛있고 더 편하고 더 멋진 것을 택하려고 하잖아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편안한 대화를 제공할 수도 있어.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좀 더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면 이분이 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략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순간 우리는 내가 더 좋은 선택지가 되고자 무의식적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그게 어찌 보면 가치 상승 욕구를 실현하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기도 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중년의 몸과 마음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젊을 때는 몸이 가볍고 에너지가 넘쳤기 때문에 단순히 호르몬에 의해 불이 붙었다면 중년 이후에는 몸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는 순간 정신적 보상을 더 찾게 되거든요. 반대로 가볍게 운동을 시작하고 몸을 관리하다 보면 내가 아직 힘이 남아있네. 좀 더 활동적인 관계를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심리적 욕구도 덩달아 커질 수 있어요. 이처럼 몸이 나아지면 마음도 활기를 찾고 마음이 들뜨면 또 몸을 가꾸게 되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 중년 이후에는 몸과 마음이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둘 중 어느 한쪽이 예전보다 개선되면 곧바로 연애 시장에서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이미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상대방도 사실 같은 구조에 놓여 있어요. 그 사람도 내가 더 나은 관계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을 품고 있을 수 있고 지금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반복된 패턴으로 지루해졌다면 어쩌면 새로운 의미를 찾아보고 싶을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인이 있든 없든 누구나 좀 더 높은 가치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파트너가 나타나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미 누군가와 만나고 있어도 서로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선택을 찾고 싶어 할 수 있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가가야 내가 더 나은 선택지로 보일 수 있을까? 다음 내용에서는 좀 더 실질적인 접근 전략과 심리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다뤄볼게요. 이미 마음의 그림을 그려보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아직 망설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년의 연애 시장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우리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있고 또 주의할 점도 많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접근해야 혹은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가 라는 실질적 전략을 이야기해 볼까 해요. 많은 분이 이미 짝이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뻔뻔한 일 아닌가 하면서도 한쪽 마음에선 그래도 좋으면 어떻게 해? 라고 고민하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내 사람을 지켜야 하는데 혹시 다른 누군가가 치고 들어오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드릴 위장 남사친 전략은 단순한 연애 밀당이 아니라 인지 부조화와 사람의 본능적 심리를 활용한 기술이랍니다. 위장 남사친이란 간단히 말하면 남자친구처럼 다정하게 대하되 거리를 살짝 유지하며 애매함을 남기는 방식을 뜻해요. 남자친구처럼 대한다는 건 상대를 은근히 챙겨주고 때로는 함께 있을 때 리드도 해주고 감정적으로 편안함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거리를 살짝 유지한다는 건 내가 당신을 좋아해요 라고 대놓고 들이대지 않고 상대에게 이건 호감인가 우정인가 라는 의문을 계속 품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왜 효과적일까요? 사람은 보통 둘 중 하나로 딱 잘라 명확히 구분이 되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하지만 애매함이 계속 남아있으면 상대는 오히려 대체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라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마음이 흔들릴 여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반복적인 만남이나 작은 스킨십이 더해지면 인지 부조화가 작동해 상대는 내가 이 사람한테 왜 이렇게 신경 쓰지? 혹시 내가 좋아하나? 하고 생각하게 돼요. 젊은 시절에는 과감하고 직설적인 고백이 통할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50대 이상이 되면 강렬한 돌진보다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접근이 더 어울릴 때가 많아요. 첫째, 사회적 지위나 가족, 주변 시선 같은 요소가 많아 도박수를 두기가 쉽지 않죠. 둘째, 지나치게 직설적으로 다가가면 저 나이에 저렇게 들이대는 건 좀 경솔하지 않아? 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셋째, 우리가 가진 연륜과 배려심을 활용한다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위장 남사친 같은 접근법이 중년 남성에게 훨씬 유용해요.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서서히 스며드는 매력을 어필할 수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접근하자면 대화에서 남자친구처럼 느껴지게 하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의 고민이나 일상을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세요. 저도 누군가에게는 도움되는 사람이고 싶네요. 이때도 나 너 좋아해 같은 말은 절대 하지 않아요. 친구처럼 편안하게 그러나 신경 써주는 방식을 택합니다. 커피 한 잔 건네면서 손끝이 살짝 닿는다거나 저쪽 길이 위험하니 제 쪽으로 오세요. 라며 팔을 가볍게 리드하는 정도의 아주 미묘한 접촉이 효과적이에요.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쌓이면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닿았지 하는 생각의 변화를 상대가 스스로 하게 돼요. 우리 벌써 몇 번이나 식사를 같이 했네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죠.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 왠지 당신에게만 털어놓고 싶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께했던 행동에 대해 의미를 부여해주면 상대도 생각해보니 우리 꽤 자주 만나네? 라고 깨닫게 됩니다. 인지 부조화를 촉진하는 핵심 포인트는 지금 이 순간을 인식시키기예요. 확실한 것보다는 애매하게가 더 강력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 확신을 좋아하는 듯하지만 사실 인간관계에선 애매함이 오히려 강력한 매력을 발산해요. 사람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일수록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그 과정에서 감정이 더욱 깊어질 수 있거든요. 특히 중년 이후라면 이미 겪을 만큼 겪어본 인생 경험 덕분에 아, 이건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쉽게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애매함이 남으면 이건 뭘까?
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호기심에 집중하게 돼요. 그 호기심이 곧 감정으로 변질되고 심지어 서로가 빠져들 가능성까지 높여줍니다. 그러나 앞서 소개해드린 전략은 매력적인 동시에 윤리적인 책임이나 주변 시선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애매한 방식이라 해도 상대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하는 신호를 주면 멈춰야 해요.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기분 나쁜 상황을 강요하는 건 역효과예요. 위장 남사친의 포인트는 의도적으로 감정의 스위치를 모호하게 남기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상대방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단지 누군가를 이겨보고 싶다 는 욕심인지를 스스로 구분하셔야 해요. 감정이 아닌 승부욕 때문에 진행되는 관계는 결국 상처로 돌아오기 쉽거든요. 만약 이 전략이 통하고 상대가 실제로 마음을 열었다면 그 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갈지를 미리 고민해둬야 해요. 이미 누군가와 교제 중이거나 결혼 상태인 상대라면 한 단계 더 복잡한 문제들이 뒤따를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연애도 결국은 일종의 전쟁이라서 공격하는 쪽이 있으면 방어하는 쪽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떤 분들은 난 내 사람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혹은 한번 흔들렸지만 이제 다시 되돌려 놓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분들은 사실 난 누군가에게 꽂혀서 뺏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고 솔직히 고백하실 수도 있겠죠. 어느 쪽이든 결국 핵심은 같아요. 어떻게 하면 상대에게 가장 큰 가치를 느끼게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미 내 사람과 안정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글을 보면서 글쎄 굳이 이걸 배워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연애라는 건 절대 자동 유지 모드가 아니에요. 특히 중년 이후에도 새로운 유혹은 언제든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결혼 20년 차, 30년 차가 되면 서로 익숙함에 젖어 우린 이제 별 문제 없어 라고 말하곤 해요. 그런데 익숙함과 편안함 뒤에는 종종 지루함이 숨어 있어요. 이때 누군가 새롭고 흥미로운 접근을 해오면 생각지 못한 쪽으로 마음이 기울 수 있습니다. 상대가 더 나은 가치를 제시한다면, 앞서 언급한 가치 상승 욕구가 일어나면 이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비교가 시작돼요. 특히 이미 내 사람에게 내가 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누군가가 채워준다면 미묘한 균열이 일어날 수 있죠. 내 사람은 바람 피울 리 없어 라는 방심을 하는 것도 문제예요. 가장 위험한 태도예요. 방어를 소홀히 하면 위장 남사친 같은 전략에 은근슬쩍 문이 열릴 수 있어요. 결국 지키고 싶다면 주기적인 점검과 서로에 대한 신선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이미 누군가와 관계 중인 사람을 내가 뺏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건 윤리적으로 떳떳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하지만 이번 콘텐츠에서 우리는 있는 욕망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거기서 어떤 전략과 심리가 움직이는지 들여다보는 중이죠. 상대가 현재 관계에 만족하지 못하는 핵심 요소가 뭔지 파악해야 해요. 예를 들면 오랫동안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못했다거나 대화가 잘 안 통한다는 문제이거나 그 약점을 발견하면 그 부분을 내가 얼마나 잘 메워줄 수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내가 왜 더 나은 사람인지 어필해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만으론 부족해요. 자신이 가진 구체적 장점을 은근히 흘려야 하는 거죠. 여기서도 너무 노골적인 셀프 자랑보다는 일상 대화 속에 녹이는 편이 효과가 큽니다. 만약 상대방의 파트너가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선다면 일종의 삼각관계 대치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는지, 제대로 된 계획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해요. 그 기록 가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승부욕에 불타서 저 사람을 내 걸로 만들면 얼마나 통쾌할까? 내가 더 잘났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가 막상 그 관계가 실제 내 것이 된 뒤에는 큰 충족감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근본 동기가 애정이 아니라 소유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출발점을 점검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좋아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노력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의 관계가 지루해서 단지 스릴을 느끼고 싶은 것뿐인지를 객관적으로 돌아봐야 해요. 삼각관계든 재혼이든 혹은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든 뒤에는 늘 사후처리가 따라와요. 그 후폭풍을 스스로 책임질 각오가 있는지 냉정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결국 저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
는 결과가 전부가 아니에요. 사소한 대화, 추억,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 진짜 연애를 만들어가죠. 중년의 연애는 특히 서로 얼마나 편안하게 나이 들어가느냐가 핵심일 때가 많아요. 이걸 놓치면 승부에선 이겼지만 정작 마음은 텅 빈 상태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결국 얻은 것보다 잃는 게 더 큰 지경에 이를 수도 있으니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연애 시장은 나이와 무관하게 치열한 경쟁의 장이에요.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치열함과 더불어 노련함과 배려심이 함께 따라옵니다. 결국 이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상대에게 높은 가치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돌보는 과정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해요. 자, 근본적으로 우리는 더 매력적인 남자가 되어야만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지게 돼요. 선택을 하려고 해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면 선택할 기회조차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청년 시절의 매력과 중년 이후의 매력은 결이 달라요. 20에서 30대엔 젊음과 패기, 체력을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었죠. 반면 50대 이후에는 인생 경험, 관용, 안정된 경제력, 깊이 있는 대화 등이 더 돋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중년의 강점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이에요. 나이 먹었으니 모험 같은 건 이제 안 하지. 내가 이제 와서 누굴 만난다고. 이렇게 스스로 가능성을 닫아버리면 연애 시장에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게 되죠. 하지만 관점을 바꿔보세요. 중년 이후야말로 연륜과 품격 그리고 다듬어진 성격이 여러분의 자산이 될 수 있는 시기예요. 내가 가진 것들을 잘 갈고 닦아 이 나이대에만 가능한 매력으로 승화시키면 젊은 친구들도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어요. 난 이제 안 돼 라고 생각하는 태도와 아직 나에겐 뭔가 더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태도는 결과를 극명하게 가릅니다. 자신감 있는 모습은 어떤 자리에서든 활력을 주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요. 반대로 스스로 가능성을 닫아버린 사람은 그 에너지가 그대로 드러나 버립니다. 시대가 바뀌는 속도는 생각보다 무척 빨라요. 어쩌면 20에서 30대들이 즐기는 SNS나 문화 트렌드를 전혀 모르실 수도 있고 새로운 취미나 모임에 참여하기를 꺼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학습 태도가 꺼져 있으면 대화 소재나 공감의 폭이 좁아지기 마련이에요. 연애 시장에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은 언제나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 스스로 움직이느냐 포기하느냐에 따라 불평등한 이 시장에서 내가 높은 위치를 차지할 수도 있고 변방을 맴돌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비단 연애를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성장은 곧 내 삶의 질을 높여주는 길이기도 해요. 내 몸을 돌보면서 건강한 일상을 꾸려나가고 내 취향과 감성을 확장시키며 세상과 소통하는 폭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이상 연애를 향한 시도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돼요. 오히려 이제 인생 후반전인데 더 멋지게 살아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되죠. 그 태도가 바로 연애 시장에서 1%가 되는 핵심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결론으로 정리해 볼게요. 중년이라 해도 연애 기회는 여전히 있다. 이미 짝이 있는 상대에게 끌리는 마음도 새로 시작하는 관계에 대한 기대도 충분히 가질 만한 가치가 있어요. 다만 인지 부조화나 가치 상승 욕구 같은 심리를 잘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죠. 연애 시장은 불평등하지만 그만큼 전략과 준비가 중요하다. 위장 남사친처럼 미묘한 접근이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내 사람을 지키기 위한 방어전도 필수적이에요. 결국 누가 더 매력적이고 누가 더 노력을 기울이느냐가 결과를 결정지어요. 1%가 되려면 내가 끊임없이 성장해야 한다. 몸 관리, 마음 챙김, 취미 소통 학습 등 전방위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축적되는 삶의 내공과 배우고자 하는 열린 태도가 합쳐질 때 엄청난 매력을 발산할 수 있어요. 뺏고 싶다면 내가 왜 더 나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 어필해야 하고, 지키고 싶다면 왜 내가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인지 증명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나 스스로가 더 빛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할 때 연애 시장에서도 활짝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길고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중년 연애에 대한 여러 가지 심리와 전략 그리고 자기 성장의 방법을 살펴봤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건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때로는 치열한 경쟁을 겪기도 하고 윤리적 갈등이나 책임 문제가 떠오르기도 하죠. 하지만 누구나 나도 좀 더 행복해지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욕구는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얻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스스로 점검해야겠죠. 지금의 관계가 흔들리는 걸 붙잡으시든, 아직 인연이 없는 상태에서 새 사람을 찾으시든, 또는 누군가에게 강하게 이끌려서 이 사람을 가져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시든, 결국 중요한 건 내 가치를 제대로 세우고 상대에게도 긍정적인 가치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중년에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아직 늦지 않았네 하고 용기를 얻으셨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히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시각, 깊이 있는 분석, 그리고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이라는 말 기억하시죠? 멋진 사랑, 그리고 멋진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